일종의 소리받은 평가원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발표를 한 두 가지만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oT가 시간에 많이 발표돼가지고 중복된 부분을 빼다 보니까 이렇게 발표를 짧아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발표 슬라이드와 책자가 조금 순서가 바꿨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같은 년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로봇하고 로봇이 각각 생각드리고요. 그리고 로봇과 IoT가 만나서 이제 IoT 이게 산업과 서비스 쪽에 연이 있고, 그 다음에 로봇 쪽에 또 로콘이라는 과제가 있으면서 과제 소개하고 이런 내용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로봇은 이제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사람을 모델로 하는 모든 기술입니다. 사람은 특징적으로 오감이 있어가지고 환경을 인식한다, 센싱하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동물이 먹이 활동이나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술인데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딸기가 있으면 이거 먹는 일단 딸기라는 걸 알아야 되죠. 딸기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먹자 말자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다 따서 먹습니다. 가다가 호랑이 만나면 호랑이 있구나, 그리고 위험하구나, 도망가자. 이런 종류의 사람이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술로서 카피하자 하는 게 로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은 다양한 분류가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한 400주의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개발되거나 판매되거나 그 중에 한 일부 다양한 로봇이고요. 이런 로봇의 이제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2013년도에 전 세계 로봇 시장이 이게 한 15조, 16조입니다. 전 세계 로봇 시장 16조. 삼성전자가 1년에 한 260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6조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그 중에 제조업이 한 24%, 전문 서비스 24%, 개인 서비스 10%고요. 이게 팔린, 1년간 팔린 게 17만에 팔렸고, 대비용은 한 대당 한 5천만 원. 그리고 전문 서비스는 한 2만 대 팔렸는데, 이게 한 1억 7천. 개인 서비스는 한 400만 대 팔렸는데, 이게 한 이게 지금 얼마죠? 40만 원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로봇은 일단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LCD, 자동차 공장에서 이제 로봇이 없이 생산이 안 됩니다. 그만큼 로봇이 중요하고요. 전기 서비스 로봇은 이제 수출 로봇인데 이게 한 2.5조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로봇, 이게 한 7, 8천 원 하고, 그건 이제 국방 로봇. 이 한 서너 가지가 전체 전문 서비스를 차지하고 있고요. 개인 서비스는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간단한 거. 그래서 아까 앞서에서 보여드린 로봇이 한 400여 종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돈을 버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을 전 세계가 로봇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로봇을 강조하고 있고, 일본도 아베가, 로봇 혁명 실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로봇을 통해서 일본 산업 발전시키겠다고 아베가 직접 나오고 있고요. 유럽도 로봇에 한 5조 이상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로봇 자체의 시장보다도 로봇의 임팩트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경쟁력은 앞으로 이제 로봇 기술과
몇 초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방력은 사실 그 뒤에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 어느 나라에서 제조 경력이 있다. 사실 그 뒤에는 제조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요. 뭐 고령화 시대에 사람이 부족하고 재난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사회 문제에 앞으로 로봇이 하나의 그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 자체보다는 로봇의 그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로봇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은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 무기차도 그렇고요. 뭐 농기계, 각 산업 분야가 제품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로봇 기술입니다. 로봇 기술을 도입해서 각 산업 분야가 혁신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주제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IoT가 이제 그 센서가 있어서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고 디바이스가 연결되죠. 그런 이렇게 돼서 보는데 그 로봇에도 그런 그 네트워크 때문에 뭐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에서 로봇 기능이 훨씬 더 빨리 기술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T의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이 로봇이니까 로봇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에비스 중에 하나거든요. 로봇이. 그래서 그 IoT 하나의 수혜자고 또 하나는 IoT가 중요한 또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네, 페이지인데요. 여기 그 IoT는 결국 정보 서비스가 되죠. 모든 에비스에 센서가 있고 정보가 커넥션 되는데 그때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인포메이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필요한 건 피지컬 서비스는 피지컬. 그러니까 뭔가 이동해서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로봇입니다. 그래서 IoT의 절반, 부족한 절반이 피지컬 서비스인데 그것을 로봇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로봇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물리적 서비스, 예, 이게 보통의 우리가 말하는 IoT인데 여기에 로봇은 피지컬 서비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로봇의 IoT가 되는데 그걸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는 하나는 인더스트리고 인더스트리요. 그래서 앞 시간에 그 엑셀 같은 그 두 번째 발표에서도 IIoT,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오브 띵 해가지고 인더스트리얼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한 분야가 인더스트리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더스트리 어떻게 하냐면 많은 선진국들이 제조를 안 하잖아요. 제조를 심지어 삼성도 중국으로 공장을 가고 그렇게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근데 인건비가 올해부터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인건비의 매입과 미국에서 생산하는 인건비 매입이 똑같아집니다. 물류 생산하는. 그러니까 중국의 인건비가 워낙 올라서 그동안 선진국이 그런 동남아로 싼 인건비에 따라서 제조를 이동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삼성이 이제 핸드폰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이 뭘 고민할까요? 삼성이. 베트남 되면 어디 가지? 베트남의 인건비가 거의 30%씩 몇 년 내에 더 이상 베트남에서 핸드폰을 안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얀마로 가니까 첫 번째 그 인력이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를 뽑아도 이거 잘 이루고 싶고 또 하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전기는 이건 인프라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 이제 제조업이 동남아 중국에서 이제 사실은 쭉 활동을 하다가 그게 이제 동남아 때 빼앗으려고 도서 사실 다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바로 중국에서 일본 동부를 가는 거예요. 애플이 11조를 투자해서 공국에 이제 그 생산 공장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저임금 국가의 공장을 이제 로봇이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봇 가격이 많이 낮춰지고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걸 보스턴 컨설팅 그게 자료인데요. 2025년도에 로봇에 의해서 인건비 절감을 한 16%로 에버리지. 이게 지금 그 에버리지고요. 그 중에 한국 30%나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을 로봇 강국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로봇의 적용 영역도 현재는 그 일정한 환경, 공정 환경도 비특정하고 작업 그 부품 일정에 공급되고 그런 상황에서 하는 일정한 작업에 뭐 크게 지능도 필요 없는 그런 분야에서 이제 지능도 높아지고 다양한 환경, 뭐 부품을 적당히 두고 사람처럼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다양한 환경까지 이렇게 로봇의 영역이 확장되고요. 네, 로봇 가격도 엄청 다운, 뭐 22%씩 다운되고요. 대신 성능 5%씩 다운되고. 그래서 이제 로봇이 점차 쓸 수 있는 시대로 온 거죠. 이게 이제 그 산업별로 로봇, 인건과 로봇 비율을 본 건데, 자동차는 그 인건비고요. 이게 로봇 비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대량 생산이니까 사실 로봇 한 대가 투자력이 작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전자 쪽은 로봇이 비쌉니다. 그 다양한 작업을 주변 장치도 되게 복잡하고 비싸고 또 많은 센서가 들어. 그러니까 아직은 그 전자 제품용 그 로봇 가격이 비싸는데 이것도 한 18년도부터는 이제 인건비랑 맞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점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로봇 기술이 그 제조 경쟁력 장악을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의 한 특징이 저가 로봇도 있고요.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로봇을 위한 국가가 견제되는 것이 한국이 미국보다 한 6% 이상 더 경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경쟁하는 이유는 로봇 기술이 안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하는 그 제조 로봇 기술 방향 이제 가격이 싸지는 거고요. 그 작업자랑 공간이 동의하고 쉽게 지칭하고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 가격 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대비 내용이고요. 예. 또 로봇이 이제 작업자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데 그게 이제 인더스트리 4.0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트렌드는 지금까지 로봇이 그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그 안전방 속에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같이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런 시대가 됩니다. 손에 누구도 알아서 훨씬 더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런 안전망 속에 있다가 점점 사람도 안전이 없어지고 사람같이 작업해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그 여러 나라도 그 인더스트리 4.0, 뭐 IoT 아니면 뭐 인더스트리 인터넷에 맞게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지위에서도 그 인더스트리 인터넷에 로봇 하나의 그 중요한 키포인트로 키컴퓨터 생각하고 이건 이제 철도에 매일 그 안전 점검하는 것을 로봇 써가지고 로봇이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작업자 불러서 작업자가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쪽인데요. 뭐 서비스는 결국 이제 뭐 호텔 같은데 이런 그 어떤
그 손님이 치아가 떴다, 칫솔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갖다 주는데 그런 걸 이제 로봇이 할 수 있고, 또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진료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병원에도 원격 진료, 의사 선생님이 회진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 로봇이 한다든가, 또 미국 같은 데도 역시 이 환자가 수술을 하는 거를 보호자가 결정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멀리 있으면 뭐 대신 로봇이 대신해서 환자를 보고 원격에서 의사를 해주시고 뭐 다양한 병원에서의 로봇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아마존의 그 창고고, 그 아마존이 창고에 뭐 150만 개의 아이템이 있는데요. 소비자가 몇 번 물건을 딱 주문하는 걸 당장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이 가져온 것보다 로봇이 가져오면 훨씬 더 그 에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시스템 로봇이 있습니다. 사람과는 감성적으로 로봇이 이런 소프트웨어가 발견한 건데, 이것도 사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로봇 자체의 지능보다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뭐 클라우드 컴퓨터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이 로봇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지능 로봇이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실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병원 로봇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그 로봇이 IoT 시대에서 인더스트리하고 또 일반 서비스를 어떻게 쓰는지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저희 산업부에서 하는 과제가 로봇인데 각자 소개드리겠습니다. 로봇은 예를 들어 카페에서 뭐 커피를 배달하는 로봇을 생각해보면 이 로봇이 예를 들어 뭐 어떤 정보 모니터는 이 카페에 있는 TV를 쓴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 카페 안에 있는 모든 그 디바이스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이 로봇 안에 다 줄 수가 없는 거죠. 주변에 있는 그 디바이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무실에서도 로봇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뭐 단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연결해서 쓰시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까 그 LG에서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센서, 그 디바이스가 있고, 디바이스가 커넥션이 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끼리 커넥트 되고, 근데 거기 항상 사람과 디바이스 사이에 뭐 한두 번 액션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뭐가 그 다음은 디바이스끼리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일해야 되는데, 그죠? 뭐 단순히 에어컨을 켜고 끄고가 아니라 뭔가 이게 디바이스끼리 서로 막 주고받고 해야 돼.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를 이제 저희가 그런 다음 세대 IoT를 준비하고 이제 로봇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픈되어 있고 공유되어 있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IoT에 로봇을 쓰고 싶은 기업들이 이것을 쓰고 있고, 심지어는 이게 이제 IoT에 뭐 페이스북도 될 수 있고 카톡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개발한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IoT에 로봇이 들어갈 때 항상 이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을 쓰고 그게 전 세계에 표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간단히 해서 서머리를 드리면요. 첫 번째가 그 IoT 시대에서 로봇이 그 굉장히 이제 지능이 점프합니다. 그 빅데이터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그리고 IoT의 피지컬 서비스 로봇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지컬 서비스, 그러니까 IoT 시대의 인포메이션 서비스 플러스 피지컬 서비스로 이제 절반 로봇이 하시는 거고, 그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IoT가 그 이런 디바이스들이 눌러서 아까 그 에디슨 말씀하셨듯이 최종이 인텔리전스네, 인텔리전스. 그죠? 디바이스들이 눌러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바로 로봇의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사실은 IoT의 넥스트의 길목을 지키는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열심히 해놓으면 IoT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로폰에서 세 번째 제가 주시고 말씀 세 번째는 이제 각 디바이스들이 모여서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전체 비즈니스 플로우가 있는데 그 플로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기술을 로봇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IoT의 로봇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IoT의 넥스트 스테이지를 길목으로 이제 로봇이 가지겠다 이렇게 그 세 가지 메시지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